한 주간의 기억의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 보도하는 이슈앤포커스. 국민일보 손동준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기억의 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청소년이 주도하는 학교기도 불시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AI를 통해서 선교사 신상이 그대로 공개되는 문제, 그리고 전국민 찬송가 부르기 운동 등 3가지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흥미롭군요.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듣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김포와 인천 검단 지역 청소년 400명이 김포 제일교회에 모였는데요. 네. 이름은 더 웨이브 김포 검단 집회였습니다. 네네. 더 웨이브는 2016년에 부산에서 시작한 학교기도 불시운동의 연합 집회 성격인데요. 이후 경남권으로 확산했고 코로나 이후에는 전국 규모로 커졌습니다. 네네. 올해는 김포 검단을 포함해서 강원도 강릉 등 24개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4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네, 생각만 해도 감동적인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교회 마당에서부터 조금 감동을 받았는데요. 네. 지역 학교 학생들이 직접 아기자기하게 부스를 세우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었고 성경 필사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학생들이 준비한 판넬에는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문구가 붙어 있었고요. 네. 예배당 안에서는 뜨거운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의 실제 얘기도 들어볼 수가 있었나요? 네, 김포 사우고의 학생이 간증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친구 2명과 함께 마라나타라는 기도 모임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2~3명이서도 꾸준히 모여서 기도했고 한 크리스찬 교사가 합세하면서 지금은 50여 명이 매주 음악실에 모여서 예배하는 큰 모임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두 학생의 기도 모임이 연합집회의 씨앗이 된 거네요. 기도 모임을 세우려는 다른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구체적인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노하우도 공유가 됐는데요. 네. 목적을 분명히 세우라, 그리고 찬양, 말씀, 기도 이런 순서를 정할 것, 그리고 네. 함께할 동역자를 찾으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꾸준히 모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작은 교실 한쪽에서라도 이어가는 기도가 학교 안의 신앙의 불씨가 된다는 건데요. 현재 김포와 검단에는 중학교 32곳, 네. 고등학교 22곳, 대안학교 6곳에서 기도 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청소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더 웨이브 같은 이런 집회가 가진 문화적인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날 집회를 인도한 찬양팀이 아이자야 61이라는 점이었는데요. 네. 이 팀이 인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전 등록이 순식간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네. 이날 모인 규모가 중수도시로서는 보기 드문 큰 규모였는데 네. 이런 연합 집회는 단순한 예배를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네. 요즘 청소년, 청년 세대는 현장 체험에 큰 의미를 두고 록 페스티벌 같은 대형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즐긴다고 하죠. 그런 경험을 또 SNS와 유튜브로 빠르게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새로운 팀들이 알려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찬양 집회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예배의 관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과 달리 네. 요즘 세대는 오히려 현장에 모여 함께 예배하려는 갈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네네. 이러한 흐름이 다음 달 3일 고향 킨텍스에서 열리는 G2A라는 대규모 청년 예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여러 젊은 찬양팀들이 연합하는 행사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소식이 너무 감사합니다. 10월 3일에 열리는 G2A 청년 예배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번 전해드릴 소식은 선교 현장의 보안 문제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 최근 인공지능 검색 기술 때문에 선교사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익명을 요청한 한 선교사의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선교사가 직접 겪은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해당 선교사가 포털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는데요. 네. 불과 1초 만에 활동 국가와 사용 내용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나타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활동하시는 지역이 종교활동이 금지된 이른바 닫힌 지역이라는 건데요. 네. 불과 얼마 전에도 내국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벌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정보가 흘러간 출처를 살펴보니까 화성교회 홈페이지였어요. 이곳에 올라온 기도 편지와 사진이 그대로 포털 사이트에 일목요연하게 링크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이 기존 검색 방식에서는 이렇게 정보가 다 드러나지 않았는데 AI를 검색하니까 다 드러난다는 그런 얘기네요. AI가 만들어내는 위협은 글쎄요,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릅니까?
과거 검색 엔진은 키워드 중심으로 링크를 나열하는 수준이었죠. 그렇죠. 예. AI는 흩어진 단서를 조합해서 스토리처럼 엮어줍니다. 네. 일부러 단어를 변형하거나 선교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우회 방식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AI가 문장 전체 맥락을 분석해서 원래 의미를 찾아내기 때문인데요. 박열방 전 FNMC 대표는 과거의 편법은 더 이상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AI가 모든 정보를 다 드러나니까 선교 금지 국가에서는 이 정보로 선교사를 처벌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한국만의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해외 선교 단체들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선교단체 프론티어 벤처스가 최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기업 해킹이 금전을 노린다면 선교사 대상 사이버 공격은 생명과 직결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네. 현지 정부가 감시 기술을 활용해 SNS 계정과 전화번호를 실제 인물과 연결한 뒤 추방, 투옥한 사례도 보고했습니다. 네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강대흥 사무총장은 기도 편지는 말이나 인쇄물로만 전해야지 이미 온라인에 올라간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그 해킹 외에도 선교사들이 일상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보안 사고는 해킹보다는 일상 속 부주의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는데요. 네네. 공용 PC를 로그아웃하지 않았다거나 사은품 증정 같은 의심스러운 링크를 무심코 클릭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교회 홈페이지에도 기도 편지가 그대로 올라오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런 자료를 모두 긁어 모아 누구든 검색 한 번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동현 교회정보기술연구원 원장은 선교사가 챗GPT 같은 도구로 기도 편지를 작성하는 일들도 좀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서버에 저장돼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히 선교가 금지된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이 AI 때문에 위협받지 않도록 파송교회도 선교사님도 모두 함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 듣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 도림천 근처 신정교 아래에서 찬송가 부르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예술선교회인 버그마트 미션 주최로 시작됐는데요. 최근 7월부터 갑자기 알려지기 시작하더니 300~400명씩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네. 지방에서도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어서 지역별 참가자도 모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참여로 찬송가 부르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찬송가 부르기 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길 기대해 봅니다. 손동준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단신 뉴스 보시겠습니다.